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고 있는 거, 대체거래소죠. 당장 이제 3월 4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또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요즘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HTS나 또는 MTS 이런 데에서 계속 안내문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셔도 되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대 모아가지고, 모아! 요즘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모았어! 네,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거래소의 어떤 그 개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체거래소, ATS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개요는 뭐냐면, 대체거래소, 기존의 한국거래소, 즉 한국거래소는 이제 KRX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외에 주식을 또는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전자거래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네,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다시 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소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하기가 좀 눈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가지고 숨어서 몰래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퇴근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냐 시장의 참여자들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죠. 지금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주식을 못했어. 괜찮다 이거지. 여기 대체거래소를 이용해서 저녁에 거래를 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저렴한 수수료. 수수료가 일단 좀 쌉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확장된 거래 시간. 이제 거래 시간을 총 합치게 되면은 12시간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리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밤 8시까지 리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규장이 끝나면 우리가 시간의 거래를 이용하실 때는 뭐 특별하게 문자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리딩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체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밤 8시까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확장된 거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주문 방식.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가 거래거나 또는 스탑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살펴보니까 그렇게까지 훌륭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넥스 트레이드라는 이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거래 시간이 좀 늘어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규정된 그런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도대체 뭐냐? 한국 최초의 대체 거래소 ATS다 이거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가 공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증권사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증권사는 아닙니다. 주요 증권사. 이것이 물론 이제 대체거래소에 등록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증권사마다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자, 출범일은 3월 4일입니다. 3월 달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번에 3월 3일까지가 그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3월 3일까지 푹 쉬시고 나면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그 대체거래소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상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은 대체거래소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시간의 거래 같은 정도고 미국에도 이 ATS라는 게 있어요. 대체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조금 유명한 거는 이제 다크풀 이런 것들인데 이 다크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 익명의 거래입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뭐 익명의 거래 이렇게 나타나니까 누가 사고 팔았는지 잘 몰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약간 뭐냐 좀 이렇게 불명확한 그런 거래가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국 상장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금융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역사도 짧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런 단계로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 및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프리마켓이 있죠. 네, 프리마켓에는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8시 40분부터 8시, 9시까지 이제 저게 있잖아요. 그 장전 시간에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시작 전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프리마켓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5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이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가 중단됩니다. 왜냐면 KLX에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 여기도 있죠. 종가 단일가 매매 뭐 이런 거 이런 시간 동안에는 이제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KRX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냥 대체거래소가 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증권거래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장에서는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KRX와 동시에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동시 운영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수료가 싼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내가 성투 치킨을 매수하기로 했어. 근데 이쪽 그 KRX에서는 수수료가 50원이고 대체거래소에서는 30원이야. 그럼 30원 쪽에 거래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동시 운영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그냥 정규 거래 시장보다 이 대체 거래소의 어떤 그 유동성을 좀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쪽 저쪽 다 합쳐서 본다라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종가 단일가 매매 안 됩니다. 네, 단일가 매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은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 정규장 종료 후 별도 거래됩니다. 근데 여기는 되어 있어요. KRX 시간의 시장과 별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동안에는 일단 대체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일가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막 대체거래소 이용해 버리게 되면 이 가격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게 될 시간은 대체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는 6시 시간에 거래가 끝나고 나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죠. 보통 그 시간대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서 야 이거 한번 사도 되겠는데 이런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규장 시간에 3시 반까지 내가 매수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시간에 거래 뭐 단일가 매매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짜증나. 근데 이 대체 거래소로 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사고팔고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 및 구조는 점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3월 4일 날 시작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된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이 대체 거래소의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저녁 6시 18시부터 20시까지 요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정규장 시간 동안에는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이용할 때는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6시부터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막 그거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간다든지 지금은 시간의 거래에서 10%가 상한가 끝이잖아요. 근데 대체 거래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20%도 올라가고 거기서 30%도 올라가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분위기가 조금 더 후끈 달아오르려나요? 다음 날까지도 막 상한가 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시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뉴스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미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나서 한 6시쯤 되면은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이나 내일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대충 추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8시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 거래소가 끝나고 나야지 그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은 몇 개가 있느냐?
지금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됩니다. 뭐야, 이씨.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3주차가 들어가게 되면 110개로 늘어납니다. 110개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개로 한번 트레이딩을 돌려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늘려요. 110개로. 그 다음에 4주차가 되면 400개, 5주차에 800개까지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800개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좀 풍부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래량도 너무 없거나 아주 뭐 부실한 기업들, 막 저기 뭐 굴러다니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상한 종목들,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이거죠. 우량한 것들을 통해서 대체 거래소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하나 짤 수가 있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형 우량주 위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 거래하면 대형 우량주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대형 우량주의 거래가 들어온다, 매수가 들어온다, 또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활발해지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분위기 좋을 때 이런 단계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이나 우리 이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역할도 있겠죠. 악재가 나와버렸어.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종목들, 우량주. 근데 우량주들은 사실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시기가 딱 좋은 게 뭐냐면 대형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타이밍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시장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거래 종목을 확장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부실한 종목들 가지고 야, 대체 거래소 그 넥스트레드 가가지고 나 쪽박 쳤잖아, 이런 거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우량주 대응하시는 분들은 우량주의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의 어떤 기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래 제한 사항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세 조정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4시부터 18시까지, 18시까지, 즉 6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자,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밤 6시, 저녁 6시부터 밤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네, 요 시간 동안에 거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근데 이 단일가에서는 사실 뭐 매매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일가 매매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단일가 시장이 시작이 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되다가 이제 단일가 시장이 딱 끝나고 나면은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별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해서 대체 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은 18시부터 20시.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거래소의 중심적인 부분을 보시려면 18시부터 20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주가 움직임이 다음날의 주가 그 흐름들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거래량이 더 풍부하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다 해드렸는데 올빼미 공시가 사라지겠죠. 올빼미 공시 이제는 8시 이후에 나오려나요? 자, 보통 올빼미 공시가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공시를 하면서 시간이 폭락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빼미 공시 진짜 나쁜 거잖아요. 특히 유상증자 뭐 이런 거, 감자 뭐 이런 악재들, 이런 거 그냥 장 끝나고 나서 내세워가지고 투자자들 연매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넥스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빼미 공시가 조금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의 주요 특징. 자,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기존 그 한국거래소 대비해서 20에서 40% 정도 저렴한 수수료. 근데 지금도 저는 수수료가
네. 우리는 보통 그 평생 무료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자, 그래서 거래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사실 국내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요. 큰 효과를 기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죠. 뭐 억 단위를 뭐 사고 팔고 막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네,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거래 시간의 확대. 일단 하루에 12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되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네, 더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아주 죽여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문 방식이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중간가 호가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이거는요. 1호가가 만약에 100원이야. 그 다음에 다음 호가가 2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가를 냈다. 그러면은 150원에 체결이 되는 거. 즉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값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원래는 호가 단위로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미세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호가의 중간 단위니까 만약에 50원 단위다. 그러면 50원과 100원이면 75원에 거래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물량들이 만나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가가 한 번 더 쪼개진다. 그러면 더 미세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스톱 지정가 같은 경우는 근데 지정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자동으로 입력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정가 거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스톱 지정가라는 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인데 980원에 사고 싶어. 그럼 거기다 걸어놓으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 스톱 지정가 호가를 이용하면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문을 넣어서 내한테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런 것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이 중간가 호가를 통해서 호가 단위가 쪼개지는 것은 뭔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글쎄옵시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 또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SOR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SOR.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SO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의 주문을 여러 거래소, 즉,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두 개밖에 없죠.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자동 체결해 준다 이거예요. 투자자는 거래소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최적의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간의 가격 괴리를 해소합니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의 거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뭐 체결 확률 상승 및 그 다음에 최적의 거래 가격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매수 주문을 100주를 입력했어요. 근데 한국거래소에서 1,550원이야. 근데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는 1,03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SOR은 자동적으로 더 낮은 가격인 1,030원 주문으로 전송을 하고 체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뭐 9,900원이다. 그럼 9,900원에 내가 체결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야. SOR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이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대형 증권사들이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코스콤 SOR 솔루션 도입 증권사는 현재 LS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고 있다. 저는 나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SOR이 자동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증권사를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SOR 기능을 자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SOR 시스템 구축한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말고 넥스트레이드와 함께 SOR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요. 누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자,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SOR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왜 나는 안 되지? 지금 개발 중이구나. 나는 되네? 지금 연동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도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보다 더 추가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각 사용하시는 증권사별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SO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가격, 더 싼 가격,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이 가능하다. 거래 기회의 확대, 그리고 체결 확률의 증가. 이것만 있어도 일단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거래가 지연될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하고 막 지가 체크를 하는 거야. 어디가 더 싸지? 그러다가 이쪽이 막 올라가. 지금은
한국거래소 싸졌네? 그럼 이쪽을 체크하다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리버리하게 되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결이 안 돼 버리는 리스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수료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수수료 차이를 비교해 보면 거래소가 더 비싸죠. 한국거래소가 더 비싸고 넥스트레이드가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다 보면 넥스트레이드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수수료 쪽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증권사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넣을 때 자동적으로 이 SOR이 적용돼서 들어갑니다. 이거를 SOR을 자동 적용하기 싫으면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난 한국거래소로 거래할 거야. 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써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충분히 잘 설명된 대로 자기들이 이미 다 시험을 해봤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처음 도입되는 거는 아마 오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10종목밖에 안 되거든 지금은. 시작하면 10종목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중간가 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중간가 호가라는 것은 매수 1호가 그 다음에 매도 1호가 이 중간값으로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고요. 1,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가 가격으로 내가 호가를 집어넣게 되면 1,050원에 체결이 돼버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1,050원에 매도하면 즉시 체결되고 매도자가 없으면 대기된다. 이 얘기죠. 대기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가격이 더 유리하게 된다면 그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이 되겠죠. 근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가가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지게 되면 미세한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호가 단위 없더라도 호가 중간 가격으로 10,000원보다 조금 더 위에 1,050원에 사세요. 원래는 1,100원에 샀어야 되지만 1,050원에 사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얘기죠. 즉 장점은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매수 매도 호가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 체결 확률이 낮다. 낮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런 단점은 뭐 기존 거래소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다 보면 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전략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호가 방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유의사항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있어요. 넥스트레이드 초기에는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서 체결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SOR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최적의 가격으로 거래해라. 즉 SOR이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가격 괴리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넥스트레이드와 KLX 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SOR이 해결은 해주지만 순간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이런 것들도 어리버리 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거래 종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각오, 네, 그런 거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주문 방식을 이해하자. 중간가, 호가 등 새로운 주문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사용하자.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체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체결이 안 돼 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이제 3월 4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증권사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한 번씩 또 체험을 좀 체험은 미리는 안 되죠. 그때 한 번씩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적응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빨리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슈 진단으로 요 넥스트레이드 이제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앞서서 진행해 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잘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이슈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